제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학교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와야죠.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시필 같은 것은 이제 위에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예.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은 예.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예.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제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학교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와야죠.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시필 같은 것은 이제 위에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한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신문 시간. 예. 이번 신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7시간 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는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에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법원에서 신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구치소로 보내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 구치소에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고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복 있는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보기로는,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성?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범죄 혐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대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든지 형평받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되기 분명합니다.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은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을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했던 안정범, 정호석 이런 사람들이 예.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예.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인적 증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라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예. 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은 예. 모든 범죄 사실에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다, 정리했을 거다란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은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구속 여부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 또 증언이 바뀔 수,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 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정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청구될 거라고 보세요?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로 보십니까?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더 보태본다면은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집 나서기 전에 이 상황에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주던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아직 안 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왜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예 말씀하세요, 이용주 의원님. 예,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만약에 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린 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린 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은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할 거 했으면은 집에서도 본인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핀 같은 거 혹시 실핀 같은 걸 못 꼽습니까? 실핀 같은 것은 이제 유해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가 불가능해. 그래요.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어머니 유경수를 계속 코스프레 하면서 리틀 유경수로 살아온 세월, 그걸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머리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가면 쓰기를 위해서 거기까지를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다는 거는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일 수 있고 머리를 만지면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니까 예. 공천의 문제라든지 무슨 그렇죠. 이권의 문제라든지 그럼 머리 만지는 사람하고는 아주 친밀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이건 뭐 알려진 얘기니까요. 남편이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했을 때 남편한테 몰리는 사람보다 이 정원장한테 몰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떤 공식석상에서. 예.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 머리를 만지는 걸 알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권력의 한 가지 더 말씀을 촉수는 드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뭐 생각뿐만 아니고 행동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 이 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5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을 줬다고 봐야죠. 이거를 12년을 만진 거네 머리를. 예. 그래서 아마 4월 16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아니 것 같아요. 샴푸도 지가 걔를 계속 쓰던 거 써야 된다고 단종된 샴푸를 막 찾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다가올 때 동선을,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정봉주 의원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 동선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진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머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고를 알면 세월호 때도 알 수 있겠다라고 사실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시 15분에 공개 속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공개 속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머리를 해요. 이 정원장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당시에 실핀 10개 정도로 자기가 머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고 되는 순간은 예.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예.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